정부가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을 해주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현장 실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면서 중대형 아파트까지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어 분양 열기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주 이 일반 산업단지가 오늘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정부가 평가 인증을 해준 곳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평가 인증이 취소되고 자격정지를 당했는데도 버젓이 현판을 달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입구에 평가 인증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평가 인증 여부를 물어보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하면 다 살펴보고 거기에 딱 맞춰서 점수가 딱 얼마 있어 딱 나오면 통과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딱 맞춰보면 늦었어요. 요즘 거의 안 하는 데가 살아요. 여기도 받았어요. 받았죠.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미인증 시설입니다.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부당 수령액 반환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 자격도 3개월간 정지됐지만 버젓이 원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자체 폐기하고 취소될 그 예비가 일부를 딱 숨겨두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죠.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도 대표자가 바뀌어 1년 전 인증이 취소됐지만 현판을 달고 운영해왔습니다.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인증기관돼 있던데 인증도 된 거예요? 인증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인증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다시 또. 해당 구청은 1년 내내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현판을 회수했습니다. 정부가 평가 인증 어린이집은 믿을만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속이는 모렴치한 영업,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업무는 현재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시설 기준과 교직원 배치가 적합한지를 따지고 또 행정처분 여부도 점검해 현판을 만들어 보내줍니다. 인증받은 어린이집은 3년 뒤 재인증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현판을 만들어주기만 하고 인증에서 취소된 어린이집으로부터 현판을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폐지가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회수를 왜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어떻게 1년 가까이 현판을 달고 운영을 했을까?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폐기 확인서를 내면 당연히 이거를 이해는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아직까지 붙여놓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판을 직접 회수하기는커녕 실제로 뗐는지 확인도 한번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서류만 믿었다는 겁니다. 평가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현판을 그대로 달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에서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비리로 원장과 교사 92명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눈속임 영업을 하는지 포항시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출산휴가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 교사 3명은 지난 2년간 시에서 나오는 근무보조금 900여만 원과 고용노동부가 주는 출산휴가비 700만 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원장이 정상 출근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출산휴가비를 허위로 타낸 겁니다. 아기를 낳고 2주 후에 우리 올해 왔어. 자기 애를 볼 겸 옆에 있는 애 한 명, 2명을 다시 봐주는 거죠. 다른 어린이집은 아예 교사의 출산 휴가 사실을 숨기고 포항시로부터 근무보조금 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산 휴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 1,000만 원을 잘못 지급한 포항시 담당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받은 원장과 보조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포항시 담당 공무원 등 총 16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친척의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해 포항시로부터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모두 41곳. 경찰은 관련자 92명을 적발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4명을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 결탁 여부 등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던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감소하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까지 다시 분양 시장에 나오고 있어 분양 열기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15년 말 대구시 동구 유라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주택. 440여 모든 세대를 125제곱미터, 즉 38평형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일 면적의 아파트 공급에 나선 겁니다. 중소형 중심의 시장이 대구를 주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에 계신 분들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또 자녀 수가 늘어나면서 중간 평형대인 중대형 평형으로 이동을 희망하시는데 지난 2008년 2만 천여 가구에 이르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1,600여 가구까지 감소했습니다. 미분양이 주로 중형이나 대형 아파트다 보니 그동안 새로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중소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중대형 아파트로만 구성된 단지 2곳에서 분양을 마쳤고 이달 말 또 한 곳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미분양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또 그 가격이 또 하락한다던가 또 물량이 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과거의 그러한 사태를 다시금 답습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와 가격급 등에 따른 거품 논란 속에 중대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성주 2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차 단지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성주 제2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성주 금산, 학산 일대 95만 제곱미터의 땅에 총 91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 3월 준공합니다. 상당히 1단지 성주가 성공이 됐습니다. 2단지도 지금 기업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립 금속과 전기, 전자, 기계 장비, 자동차 관련 부품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각종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어 조성 원가가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0% 분양률을 보이는 기존의 성주 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부품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사이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참외 고장 성주군이 잇따른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도농 복합도시로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과 광주 과학기술원이 기술 사업화와 벤처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빛골 광주와 달구벌 대구의 이른바 달빛 동맹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의 연구자들로 팀을 꾸려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융합 연구를 할 계획인데 사업비로 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구 대명동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성 씨는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친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 씨는 범행 동기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사랑 때문이겠습니다. 사랑과 돈 때문에. 경찰은 오늘 대명동에서 성 씨를 봤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오후 2시 55분쯤 비어있는 식당에서 누워있던 성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탈진한 듯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주민이 그 피해자와 유사한 사람을 봤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지역을 정밀 수색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은신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6일 집을 나가 실종된 뒤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45살 김모 여인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김 여인을 살해한 경위와 도주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여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 A씨를 소환해서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경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제자인 여대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북 모대학 부교수 3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수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대생들의 진술이 명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대구시내 모 구청 간부 공무원 2명이 여직원을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피해자 조사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경북대 로스쿨 면접에서 A 교수가 지원자들에게 박정희, 노무현 두 대통령 가운데 누가 낫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면접을 마친 수험생들이 로스쿨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여겨져 당황스러웠다며 인터넷에 내용을 올려 알려졌습니다. 경북대 로스쿨 측은 해당 교수가 정치적 질문을 한 것은 맞지만 학생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을 뿐 의도된 질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저녁 서울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 지역 SOC 사업 확대를 위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다음 달에는 신라왕경 유적 복원 및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공장 신축터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축과 석열 등 절터와 관련된 건물지 유구와 갑산사 명문기와를 다수 확인해 갑산사지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갑산사지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소형 금동불 입상과 막세기와 등이 출토됐는데 특히 불상과 보살상 등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미술과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기상 악화로 현재 울릉도로 피항한 중국 어선은 저동한 해역 130여 척과 사동항 해역 80여 척 등 210여 척으로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로 피항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4차례입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들이 내린 닻이 통신 광케이블과 해저 지진계, 해양 심층수 취수관 등 해저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고 해양 쓰레기 배출 등 환경 오염도 우려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불법 양식한 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유통시킨 혐의로 포항의 모 수산업체 대표 43살 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3억 원어치의 식용 도다리를 수입해 불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6개월간 양식한 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0여 톤, 시가 6억 6천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문경경찰서는 광역방제기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허위 정산서로 광역방제기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6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5명을 입건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